안녕하세요. 춤추는 시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그것의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도박사의 천공법이라는 책인데요. 천천히 공부하는 학습법입니다. 227쪽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서 팔자 고치는 방법을 소개할 때 그 중 하나가 눈 밝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말 내 아이의 팔자를 고치고 싶은 부모라면, 내 아이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제 나 자신이 바로 그 눈 밝은 스승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배움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면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길을 닦아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와 주기만 해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매뉴얼대로 잘 따라하면 내 아이의 팔자를 바꿀 수 있다.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다음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자. 첫째, 내 마음속에 있는 빨리빨리 의식을 없애야 한다. 이 공부법의 핵심은 천천히에 있다. 아이를 대할 때 큰 숨을 3번 쉬고 아이 앞에 앉는다. 이 세상에서 잘못될 수 있는 권위 4가지가 있다고 한다. 남자가 여자에게, 어른이 아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선생이 학생에게 권위를 부리는 경우이다. 아이는 정성으로 키워야 한다. 마치 대나무의 모서처럼 기다려야 한다. 대나무 씨를 심고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나지 않자 3년 후 삽으로 떠보니 싹이 돋아나려고 엉켜 있었다. 그러나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늦었다. 대나무 싹은 햇볕을 보면 자랄 수 없다고 한다. 보통 대나무의 싹은 5년이 되는 해에 튼다. 책의 장수만 빨리 채워가는 방법은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쉬운 단어를 찾아 알아가는 느낌을 주어야 이 공부법의 효과가 증대될 것이다. 둘째, 무엇보다 아이의 생활 태도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마치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과 같다. 6개월의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수많은 유혹과 고통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절제력과 인내력, 용기와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꾸준히 할 수 있는 끈기와 성실한 자세가 뒷받침되어야 끝까지 공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실 학교에서 인성교육만 제대로 된다면 아이들은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인성교육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는 지식교육으로 빨리 성과를 가져오는 함정에 빠져 실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보다 시험의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활 태도를 바로잡아 줄 것인가? 기본 예절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인사하기, 공중도덕 지키기, 식사 예절, 젓가락 바르게 잡기,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등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인사를 제대로 들어보자. 인사를 예로 들어보자. 인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고개를 까딱하는 인사, 90도, 허리를 굽히는 인사, 웃으며 하는 인사, 입으로 말하는 인사 등. 이것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간단한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기본 예절이다. 가정에서 어릴 때,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마음으로 인사하는 법을 가르쳤다면 그 아이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우리 아이는 어떻게 인사하는지 시켜보자. 그리고 남에게 평가를 받아보자. 우리 아이가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 들여 인사를 하는지 이웃이나 삼촌에게 물어보라. 이처럼 무엇이든 기본이 되는 가장 쉬운 것 이처럼 무엇이든 기본이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만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 후에 응용된 예절은 저절로 익히게 될 것이다. 태산도 기본적인 밑바탕이 만들어지지 않고서 이루어졌을 수 없듯이 항상 기본이 무엇인지, 기본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바른 인성을 가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것이다. 셋째, 아이를 꾸중하기보다는 칭찬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조그만 아이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목소리가 커진다. 그래서 큰 소리로 게임 그만해. 숙제했니? 그렇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며 아이를 다그친다. 그렇게 소리치며 나무란다고 아이들의 태도가 쉽게 바뀌는가? 또 어떤 부모들은 옆집 아이나 친구, 심지어 형제들과도 비교하며 아이를 다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누구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그러나 이런 비교는 절대 금물이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된다. 비교를 당한 아이는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게 돼서 오히려 더 삐뚤어지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윽박지르거나 비교하기보다 차라리 칭찬을 해줘야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꾸중이나 잔소리보다 칭찬을 해주면 오히려 아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한다. 실제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칭찬을 해보자. 아이들의 실력이 점점 느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이가 긴장이 풀어졌을 때는 벌을 주어야 한다. 벌은 아이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으나 감동을 주는 벌도 있다. 아이에게 무관심해하는 벌을 줄 수도 있고 가난을 맛보게 할 수도 있고 거동이 불편한 시설을 견학해서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 벌을 통해서 아이가 가슴으로 뭔가를 느끼는 장면을 연출해야 한다.